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명 나는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말 흥이 나는 날이에요. 인사가 늦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혜경입니다. 아니, 약간 취하신 것 같은데. 취한 거 맞아요. 술에 취한 거 아니고요. 제 매력에 취하셨구나. 그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네. 취하긴 취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에 취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너무 좋죠. 왜냐? 네. BTS. 멋있죠. 손흥민 선수. 와우. 윤여정 선생님. 절로 난다. 네. 봉준호 감독. 어머. 박찬욱 감독. 네. 송강호 씨.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네 글자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흥이 나는 날이에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운 네.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취할 만한데 문화예술 쪽은 이것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꾸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네. 다음을 또 기대하게 되는데 네. 다음 주제는 누가 될지 설마 나? 그럴 수 있지만 솔직히 저는 네. 이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예요? K 개그맨도 있지만 바로 우리의 소리 국악. 국악! K 국악. 자, 신명나게 하시죠. 자. 국악이 좋다구나! 사진방아를 울려라. 저희가 정말 신명나게 한번 쳐봤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국악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빨리 프레젠터분을 모셔야겠네요. 네.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네, 앉으세요. 네. 산에 피는 꽃은 아하야 또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까투리 한 마리 부두둥하니 배방울이 떠올라 우여 까투리 사냥을 나갔다 전라도라 지리산으로 먹사냥을 나갔다 지리산을 넘어 부두산을 지나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서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 이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만나서 반갑구나. 만나면 좋은 혹시 판소리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7살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저는 올해 32살이에요. 그러세요. 이야. 숫자로 따지면 되게 오랜 기간인 것 네. 같은데 국악하시는 분들이 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세요. 네. 어렸을 때는 이 노래가 뭐 장르가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선생님이 잘한다고 하고 뭐 엄마 아빠가 잘한다고 하니까 그 칭찬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그러니까. 우리 장서윤 씨를 또 춤추게 맞아요. 만들었네. 아까 인사하실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오늘 판소리 해주셨잖아요. 예. 그것만 듣기에는 살짝 뭔가 이렇게 아쉬운 감이 살짝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단지맛이 나거든요. 혹시 살짝만 더 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 네, 조금 네. 들려드릴게요. 네. 네. 어떤 대목이냐면요. 네. 그 수군가 아시죠? 수군가. 토끼와 수군가 별주부죠. 이야기. 알죠, 그쵸? 알죠. 네. 별주부죠. 네. 거기서 이제 별주부가 세상에 나왔는데 산과 물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네. 그 네. 모습을 표현한 부분 조금 들려드릴게요. 네. 이 골물이 쭈루루루루루 저 골물이 칼칼 열이 열두 골물이 한대로 합수 처천방저 치방저 월턱저 구저 방울이 박금저 건너 평풍 속에 나마주 꽁꽁 마주 때려산이 훌렁거려 떠나간다 어느매로 가잔 말 아마도 내로구나 이런 경치가 또 있나 얼쑤! 얼쑤! 지화자! 여러분들은 지금 국악 한마당이 아니고 아마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네. 제가 두 분의 애정도를 국악에 대한 애정도를 한번 깜짝이야. 체크해 저희 보겠습니다. 애정도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악에 아니요. 대한 애정도. 국악에 대한. 예.
애정도를 국악에 대한 애정도 네. 체크해 볼게요. 좀 쉬운 걸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요. 먼저 그럼 몸풀기 문제입니다. 네. 네. 이 악기는 무슨 악기는? 악기일까요? 네, 이 악기를 맞추시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땅땅땅땅. KTX 그쵸? 네. 그 도착했을 내릴 때. 때, 내릴 맞아요, 때. 맞아요. 네. 뭔가 마음이 급해지지 않나요? 내려야 될 것 같고. 가야금. 나는 그럼 검은고. 검고? 검고. 정답. 정답은 네. 정답은 네. 가야금입니다. 아. 이 버전은 네. 또 이한희 씨랑 이한희 씨의 언니 그리고 또 어머니가 같이 연주하신 곡이라고 해요. 어머, 나 이한희 세상에나. 씨는 그 배우. 네, 네. 맞아요. 그래요? 이한희 씨가 서울대 국악과 나오셨잖아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서윤 씨의 그쪽. 네. 네. 제 선배님이신데 서울대 나오셨어요? 네, 제가 서울대를 나왔는데요. 이제 다른 과에서 패션학과. 네. 김태희 선배님이 계시다면 네. 국악과에는 이한희 선배님이 계시다. 지금은 뭐 그랬다고 장소윤 씨가 있죠. 아유, 네. 그렇죠. 아유, 그럼요. 그럼 이번에 진짜 문제 네. 나갈게요. 아, 진짜 문제요. 네. 네. 이 구절은 어떤 판소리의 일부분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안 나와? 네. 쑥대. 진짜 하시는구나. 쑥대. 진짜 하시는구나. 스피커 여기 있어. 어머. 귀신 영영 정막방의 찬자리. 잘한다. 아이스. 전 이거 정답 압니다. 이거 네. 처음에 쑥대머리. 머리. 저희 그 개그 소재. 맞죠? 개그 네. 그 소재를 삐지로 많이 깔았던 거예요. 맞아요. 이게 판에 네. 일단 어. 쑥대머리 이러고 약간 들어가는 머리가 거. 반다. 네, 가잖아요. 이렇게. 뭐 이제 쑥대머리라고. 쑥대머리. 쑥대머리. 한번 쑥대머리.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네, 힌트 주세요. 그럼 네. 보기를 드릴게요. 네, 보기. 네. 1번 흥보가, 흥보가, 2번 적벽가, 적벽가, 3번 수군가, 수군가, 4번 심청가, 심청가. 5번 춘향가. 춘향가, 춘향. 춘향가. 하나, 춘향가. 둘, 셋. 춘향가. 왜냐하면 춘향이가 그쵸. 그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네, 네. 이게 산바람 머리 근데 숙청을 들고 이거 그랬어요. 칼 차고. 칼 차고 칼 차고 딱. 맞아요. 이렇게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어서 그 머리를 보고 쑥대머리다 이렇게. 맞습니다. 어머, 와. 맞아요. 정확히. 뭐라고요? 쑥대머리. 쑥대. 진짜? 춘향가 맞췄어요? 맞아요. 진짜 맞춘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 표현한 그 장면도 맞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와. 이 춘향이가 이야. 일단 박수 좀 드릴게요. 사실 아니, 제가 정말 모르고 왜 몰랐거든요. 아니요. 네, 아니, 네. 저는 진짜 네. 판소리에 관심이 많고요. 네. 평상시에도 판소리를 자주 듣고요. 저는 대중가에 안 듣습니다. 판소리만 듣지. 갑자기 예, 예. 표정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겠어요. 그래. 죽자. 죽어보자. 춘향이가 이제 이도령과 사랑을 하다가 네. 이도령이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관사또, 네. 변학도가 네. 남원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춘향이 너 내 수청 들어. 그랬는데 싫어. 네. 그래가지고 모진 형장, 네. 웬갓 고문을 해가지고 옥에다 넣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당한 와. 춘향이의 모습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정말 슬픈 사연이 있는 노래였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슬픈 사연이죠. 근데 저희가 퀴즈를 풀면서 느꼈던 건데 분명 귀에는 되게 익숙하고 잘 들어봤던 노래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국악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정말 부끄러운 게 음. 익숙하지만 낯선 음악. 맞아요.
그 장르가 국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한테는. 네. 반성하게 되네요. 그럴 진짜.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국악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유후. 하겠습니다. 너무 좋대요. 이야. 네. 네. 먼저 국악 개념부터 네.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 국악은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그리고 전통 음악을 통칭해서 네. 부르는 말인데요. 네. 왜 옛날에 이제 뭐 농사를 잘 짓도록 뭐 비 좀 내려주세요. 네. 혹은 뭐 사냥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하고서 네. 하늘에 빌잖아요. 네, 네. 그럴 때 했던 구수로부터 시작해서 어. 또 이제 우리 조상님들한테 드리는 재래 음악으로 또 발전했고 네. 또 점차 이제 궁중 음악과 또 양반층에서 즐기던 정악과 그리고 또 민중들이 즐기던 민속악으로 구분지어졌습니다. 혹시 강의도 나가시죠? 저요 예. 아이들은 아니, 가르쳐요. 네, 아, 그죠. 학생들. 네, 말씀하시는 거 네. 보니까 진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아. 예. 근데 저는 몰랐던 사실 것까지. 네. 그 궁중 음악도 좋지만 그 궁중 음악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판소리나 민요가 더 친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민요가 더 좋다. 네. 네. 대신- 사실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이 네. 궁중 음악이나 양반들이 즐기던 음악은 좀 감정을 배제한 음악이에요. 네. 절제하고 그렇죠. 배제하고. 네. 절제하고 배제하고 좀 기품 있게 또 뭔가 의례나 재래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네. 막 감정을 너무 드러내면은 또 그게 이제 재래에 있어서 방해가 또 될 수 있잖아요. 네. 네네. 근데 또 반면에 민속 음악은 감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흥이 난다보다.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우리 듣는 뭐 팝이라던가 네. 또 대중 가요가 사실 당시의 민속 음악이었던 거죠. 네. 근데 실제 조선시대 음악은 어땠을까? 갑자기 좀 궁금한데요. 맞아요. 예. 궁금해요. 뭐 그때는 뭐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당시 영상 기록은 없지만 네. 이 조선 후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네, 자료가. 1904년에 조선으로 여행 온 스웨덴 신문 기자가 있었는데요. 네. 네. 코레아 음악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코리아 음악. 코리아인들에 따르면 네. 음악이란 자연의 소리를 모방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따라서 정확히 계산된 박자에 따라 곡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음악이 모방하는 것과 똑같이 네. 자유로워야 한다는 게 코리아인들의 지론이었다. 뭔가 자유롭게 표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표현하긴 했는데 네. 뭐 결국에 잘 들어보면은 이제 박자도 무시하고 약간 막 부른다는 그런 약간 어떤 그런 평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네.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음악이 모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따라하는 것.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박자를 정해놓고 네. 곡을 부르거나 하잖아요. 그쵸, 뭐, 네. 뭐 전문 용어로는 뭐 몇 BPM으로 네.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해서 딱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네. 처음에는 좀 천천히 네. 웜업을 시켜요. 네. 그런 다음에 호흡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네. 흥이 나니까 신이 어, 나니까 그럼 그때 점점 박자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그대로 음악에 적용한 것이 국악입니다. 네.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네. 코리아인들은 음악을 사랑한다. 어린이들은 쉴 새 없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놀이의 대부분은 반주가 꼭 뒤따라야 하는 것들이다. 네. 이 이렇게. 스웨덴 기자분이 제대로 네. 봤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음악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네. 흥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네.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흥의 민족. 흥의 민족. 아리아리 이스리스리 아라리요 얼씨구.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 한다. 얼씨구. 자, 이 네. 제3자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기하고 네. 재밌네요. 맞아요. 네, 근데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어떤 글로만 적혀 있다는 게 이게 그 아이들이 계속 그 노래를 흥얼거린다고 하는데 그 맞아요. 흥얼거리는 소리를 직접 들어봤으면 얼마나 그쵸, 좋았을까. 소리를 듣거나 영상으로 봤으라도 참 네. 좋았을 텐데 이게 글로만 적혀 있으니까. 아쉽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네. 조선인의 목소리가 담긴 최초의 음반이 미국에서 발견됩니다. 예?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그 음악 없이 못 살던 코리아인들인데 네. 갑자기 주류 음악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민요보다는 이제 포크송, 포크송을 더 많이 불렀었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러네. 그 기자가 조선을 떠난 게 1905년이니까 한 60에서 70년 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그 사이에 일제 강점기가 또 있었고요. 네, 맞아요. 네네네. 네. 그때 이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쳐서 우리 노래를 못 부르게 했었어요. 아이, 이런. 왜 뭐 창씨개명도 있었고 네. 이렇게 우리 민족 고유의 것들을 조금 금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판소리도 또 애국심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또 일부는 일본어로 부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그 국악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맞아요. 위축됐었죠. 위축됐고. 네, 네네. 그래서 곧이어서 뭐 전쟁도 일어났었고 네네. 또 그 이후에는 또 다들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를 챙길 여유보다는 당장의 중요한 것들을 해결하느라고 지금도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배우는 학생들이 월등히 많잖아요. 훨씬 많죠. 뭐 우리 네. 국악 악기보다는. 근데 네. 서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접했으니까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은데 네. 초등학교 때 국악을 배운다고 네. 했을 때 혹시 주위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무래도 좀 신기해하시는 분이 많았죠. 네. 제 초등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제 판소리 하는 애, 네. 국악하는 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네. 뭐랄까 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이런 특활부가 있으니까 네. 친구들이랑도 그런 걸 공유할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정말 친근한 그런 음악 중에 하나로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친구들도 좀 이렇게 일상에 그런 국악이 좀 녹아 들어 있다면 아무래도 이거를 어색하게 여기는 일은 좀 그쵸. 없지 않을까. 네. 정선의 작은 학교입니다. 선생님 오실 시간이요. 가자. 저희 학교는 매주 화요일마다 1시에 신기한 노래를 알려주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네. 오늘 메뉴가 뭐였어요? 저는 정선 아리랑을 지도하고 있는 정선 아리랑 전승교육사 이현수입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이제 정선 아리랑으로 현장을 연구해서 썼죠.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에서 이제 대상도 받게 되고 도루도루 많습니다. 정선에서 아리랑 하면 선생님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우라지라는 지명 아세요? 네. 그 아우라지 쪽에서 유래된 그 가사 중에서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처녀와 총각이 또 이제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물이 이렇게 범람하고 이래서 배가 위험하니까 배가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 처녀를 건너다 보고 아우라지 배사 초등학교 학생들이 따라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오, 잘 따라하네. 어머. 잘한다. 배 좀 건네주게. 진짜 음에 막 그 높낮이 어떤 떨림이. 그렇죠. 네. 정선이 아리랑의 발상지인 거 아시죠? 정선 출신이세요? 저요? 평창이요. 그 옆 동네예요. 죄송해요. 그러시구나. 아리랑의 발상지가 정선이에요. 정선이었어요. 네. 아. 정선 아리랑이 네. 우리나라 아리랑의 원조적인 거잖아요. 네. 어찌됐든. 뭐 그렇죠? 그만큼 오래된 아리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선 아리랑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서 또 다른 아리랑으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 정선 네. 듣고 싶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정선 아리랑 중에서 역금 아리랑, 사설을 촘촘히 엮어 나가는 역금 아리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랩이 우리 역금 아리랑에서 유래됐다 이렇게도 이제 뭐 보는 설도 있어요. 우리 집에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알죠? 네.
강원도 금강산 알죠? 아리랑. 어우, 잘한다. 잘하는데요? 뭐 아이들이 뭐 아리랑 하면 나오고 뭐 하면 아리랑 하면 나오고 그러네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리랑을 좋아하고 또 내가 왜 아리랑을 부르는지 이유를 알고 부르니까 동참 분위기가 아주 좋죠. 정선아 딱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 지루했어요. 재미없을 것 같았어. 지금 들으면 좀 어때요? 뭔가 그 정선인들이 뭐 한이 맺혔을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니까 옛날에 한이 묻혀 있는 것도 있고 정선이랑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냈으니까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옛날부터 전해가 내려온 거니까 그게 정말 신기해요. 그 옛날 시대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게 신기하단 말이야? 아니면 그 떨림이 신기하단 말이야? 한 가지만 말해. 그 옛날 때부터 전에 내려와가지고 우리의 귀까지 들어오는 게 그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쭉 내려오는 게 신기하다? 그리고 노래도 좋고. 크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거야? 알릴 수 있죠. 알려야죠. 정선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면 뭔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그 정선 아리랑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리랑 자체가 노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리랑 속에 담겨 있는 이 민족 혼, 얼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직접 배우는 거하고 안 배우는 건 다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비록 이 아리랑이 아닌 나운교 아리랑이었지만은 아리랑이라는 이 중심체를 가지고 하나로 이제 응집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서름도 아리랑으로 풀기도 하고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 아리랑의 파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 친구들이 자부심을 갖고 정선 아리랑을 열심히 배우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 보였어요, 정말. 네네, 맞아요. 네, 저도 진짜 그렇게 느꼈는데요. 이게 일제가 침략했을 때는 이 우리나라 문화부터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화를 막으면 민족의 정체성을 막는 거기 때문에 네. 정신부터 지배하게 그렇죠. 되는 거라서 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악이 흔들리면 또 우리의 정체성, 뿌리가 흔들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정선 친구들이 참 고맙네요. 고맙네, 진짜. 정말 진짜 옳은 말씀 하셨어요. 맞아요. 뿌리가 흔들리면 국악이 흔들린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배우면은 그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나이 없죠. 네, 말 나온 네. 김에 네. 그 저희 두 어른이들을 좀 어른이들을 네, 좀 네. 가르쳐 주실 생각은 좀 없으신가요? 아, 그럼요. 네, 배워보고 싶어요. 가르쳐 드릴 수 있죠. 그러면 뭐 느린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좀 빠른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적당한 빠르기로. 적당한 빠르기? 그럼 좀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빠르게. 예, 네, 예. 네. 그러면 네. 한번 흥보가를 배워보는 게 어떨까? 흥보가? 네. 흥보가 저희 알죠. 흥보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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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근데 이 노래가 사실은 정말 원조격의 노래가 있어요. 아, 진짜요? 흥보가에. 네, 그래서 한번 거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있어요? 좋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하면은 따라해 주시면 네네. 돼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시작!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그 다음에 궤두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수부. 궤두짝을 떨어 붙고 나면 수부. 궤두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수부. 궤두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수부. 맞으셨어요. 그럼 앞에랑 뒤랑 연결해 볼까요? 예? 네?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궤두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수부. 네?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궤두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수부. 떨어 붙고 나면 도로수부. 시작!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궤두짝을
붙어라 도로 스부. 약간 랩 같기도 하고. 맞아, 이게 휘몰이라는 장단이에요. 덩덩 따꿍 덩덩 따꿍. 굉장히 빠른 장단이어서 이게 말붙임이 빨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같이 하니까 좀 모르겠으니까 혼자 한번 해볼게요. 자, 네,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네. 걔 두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수북.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걔 두 짝을 떨어지고 나면 수북. 장단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네네. 흥부가 좋아라고 그래도 짝을 도로 붙고 나면 도로 수부. 네. 아 근데 가사를 조금 창조하셔도 예. 또 무방합니다. 그죠? 네, 의미만 전달이 의미만 되면. 어쨌든 전달이 프레젠트님 예, 예. 창피한 건 저희 몫이겠죠. 네, 예.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사실은 이게 네. 처음 배우면 입이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예. 저도 어릴 때 막 이빨 앞니 빠져 있잖아요. 네. 그때 막 발음 새는 소리로 노래하고 그랬을 때는 참 이게 어려웠었어요. 발음이. 네. 아 근데 이 직접 배워보니까 네. 진짜 막 이게 진짜 왜 흥이 난다라고 얘기하는지 맞아요. 네. 그게 정말 느껴지네요. 절로 그냥 흥이 나잖아요. 예, 이게 막. 예. 아니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죠. 그 음악 교육 과정에 네. 국악이 대폭 축소될 수도 맞아요.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네. 네. 네네. 이거 저도 뉴스에서 봤었는데 그래서 송가인 씨도 직접 네. 나서서 목소리를 냈죠. 네, 네, 안 된다. 맞습니다. 이 음악 교육 과정 개정안의 주요 항목에서 이 국악에 관련된 용어들, 뭐 특정 표현들, 예를 들어서 아까 휘몰이라는 장단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용어들이 사라져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교육부에서 원위치 시키겠다고 하면서 네.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아유, 참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없어지면 네. 안 되죠, 그렇죠? 그럼요. 네, 우리의 네. 소리인데. 네.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국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또 학교인데 그 기회가 사라지면 네. 사실 우리가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인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축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맞아요. 네. 진짜 너무 약간 들었을 때, 국악인 것 같은데도 뭔가 되게 힙한 느낌이 또 들었었어요. 네. 네. 이것도 실제로 수군가에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네, 이 자라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네. 토끼를 찾다가 토끼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호랑이를 먼저 찾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잘못하다가 토선생 불러야 되는데 네. 호선생 이렇게 돼서 호랑이가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범이 누가 나를 불렀나 하면서 내려오는 대목이 바로 범 내려온다입니다. 거기서 범 내려온다. 네. 범이 내려온다. 나오는 네, 거구나. 맞아요. 물론 뭐 그 전부터 젊은 국악인들의 어떤 창작 활동이 이어져 오긴 했지만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준 건 그때가 아닌가 싶은데 네. 네. 국악 전공자로서 봤을 때 어땠어요? 저희도 또 이날치가 열어젖힌 그런 세상이 또 온 것 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네네. 왜냐하면 그게 화제가 되고 또 끝난 게 아니라 네. 또 그걸 계기로 또 정통 판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국내외로 많아졌는데 네. 제가 이걸 실제로 또 체감한 거는 네. 뭐였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국악을 외국인들에게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입문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아, 네. 그래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유입된 통로를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날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저의 그 일반적인 시점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전통 국악과
퓨전 국악을 분리해서 생각을 전통이랑 퓨전이랑. 예, 했었는데 네. 요즘에 그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네. 통용인데 국악은 그냥 베이스일 뿐 자기만 색을 이렇게 입혀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작가주의적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엔 국악 2스푼에 뭐 재즈 몇 스푼 어. 뭐 이렇게 넣어서 곡도 만들어보고 와. 이런 풍조인 것 같습니다. 아, BTS! 아, 대치타. 슈가추 대치타. 네. 정말 세계에 널리 우리나라 국악을 알렸던 네, 맞아요. 슈가가 정말 잘했어요. 이은지. 네. 예. 속에만 놀아가라 구곡간장 간혹인다 해요 허야 허여란다 기어라 어성세월 마더라 저네요. 장소영 씨. 네. 아, 장소연 씨구나. 네, 이거는 그 소설 생택지 페리 어린 왕자를 네. 이제 판소리로 만든 거예요. 네. 아낌없이 겹겹이 꾸며주고 나를 선 가시기를 내요. 오. 오고무. 예, 예. 레이저 쇼네. 와. 아, LED 퍼포먼스. 퍼포먼스로. 예, 예. 네. 범 내려온다 봄이 아, 이날치.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네.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덜쑥 뿌린 잔뜩 범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이 깊은 물로 한 천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근데 또 이게 자세히 또 보면은 네. 일반 그 원래 우리가 입는 옷들에 조금 전통적인 패치들이나 그쵸. 기상들만 네. 같이 덧입어도 굉장히 힙하면서 참 한국적인 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탈리아의 한 테라스에서 국악 버스킹으로 화제가 된 영상이에요. 와, 소름이다. 근데 또 와. 저 공간에서 저런 우리 음악을 들으니까 되게 이색적이네요. 이야. 보통은 버스킹 할 때 이렇게 바닥에서 거리에서 하거나 이렇게 네. 하는데 저 노란 옷을 입으신 분들이 국악대. 치타대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슈가의 뮤비에서 나왔던 대치타가 네, 대치타. 저런 치타대들이 연주하는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왕이 행차를 한다거나 네. 할 때 쭈루룩 이렇게 행렬을 이뤄서 네. 저 음악을 행진곡을 연주하면서 행차를 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네. 아, 가만 보면은 이 국악의 매력을 먼저 알아봐 준 거는 포리너들 같아요. 외국인들. 네. 네.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네. 잘 알고 있지만 이게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너튜브 조회수 수가 정말 난리가 나면서 그제서 이제 저희도 "헉, 우리 국악이 이 정도야? 우와 너무 좋은 거 하면서 괜히 어깨가 막 으쓱해지고 자부심. 정말 네, 자부심이 딱 네. 생기는 거죠. 네. 네, 저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 운영해 보면서 느끼는 점이 외국인 분들이 댓글 굉장히 많이 달아주세요. 좋죠. 그럴 때마다. 네, 그럴 때 너무 좋고 제가 이제 가사를 번역해서 올려놓기도 하지만 네. 이게 사실은 한자어라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우리들이 알아듣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또 그 소리 자체로 또 선입견 없이 또 들어주시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고 있다. 또 들으러 오시고 또 네. 들으러 오시고 그러시는 예.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 중간중간에 그 개인 유튜브 홍보를 많이 하시네요. 장서윤의 구독과 좋아요. 죄송해요. 이건 편집이에요. 이 공간은 저의 모든 음악이 거의 만들어지는 곳이고 집보다 더 오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의 방이에요. 검은고는 저도 전공을 하고 처음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악중학교라는 이제 예중을 들어갔는데 원래는 가야금을 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가야금 할 줄 알아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야금밖에 몰라서 그랬거든요. 근데 가서 검은고 연주하는 걸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검은고는 거의 이 두 줄로만 선율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네 줄은 이런 소리들이 나는데 검은고가 좀 화려하고 풍성한 소리를 내는 건 보통 이 개방현들이 역할을 맡아줘요. 이런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해죽이라는 종류예요. 그래서 바닷가에서만 나는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술대를 이렇게 손에 쥐고 연주하는데 여러 가지 주법이 있지만 좀 대표적인 건 대점이라는 주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전통적인 주법에서 조금 더 더해서 활을 쓰거나 피치카토라고 해서 줄을 손으로 뜯거나 하는 주법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좀 풍성한 소리들을 얻으려고 활을 사용하기도 하고 줄로 이렇게 두드리는 주법들도 있고 이렇게 비비는 주법도 있고 이렇게 쳐서 아예 드럼의 킥 같은 역할을 하는 소리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괴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개발을 한 거예요.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삽시간에 따라하고 그럼 또 이제 다른 걸 또 만들어내고 대학생 이후부터 이제 그 질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내가 누구지? 내가 하는 음악은 뭐지? 그러면 내가 하는 음악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의미지? 그냥 어떤 것의 보존이나 그냥 재현하는 것에 멈출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음악이라는 거는 계속 들려지고 연주되어야 안 사라지거든요. 제가 소리를 디자인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월 마이크를 통해서 수음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을 좀 걸어요. 걸어서 소리들을 변형시키는데 소리가 변하죠. 검은고가 여러 대가 중첩되다 보면은 같은 주파수 소리가 뭉치면서 그 사라지는 마스킹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소리들을 좀 분리하고 또 각자 소리의 캐릭터도 부여해서 소리들이 서로를 잡아먹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해진 길로 갔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국악을 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창작도 굉장히 그때는 한 초창기였기 때문에 막 이렇게 파격적으로 뭔가 되지 않는데 지금은 자기 길을 다 같이 찾아가고 있다는 게 전 굉장히 주목할 점이라고 봐요. 이게 이래서 성장하겠다, 이 씨는. 전통이냐 아니냐라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냐, 아니면 이게 더 나아가서 서양 음악이냐 동양 음악이냐라고 따질 필요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쩔 때는 생각해보면 국악이란 단어가 나쁜 단어인가? 왜 이렇게 다 국악을 부정하고 나는 국악 아닌데 왜 자꾸 국악이라 그래라고 하던가. 근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음의 벽을 거두고 들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게 들리고 아마 여러분의 예술적인 어떤 감각이 확장될 거예요. 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스웨덴 기자가 아까도 네. 뭐 얘기를 했지만 그 코리아인들에게 음악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그 말처럼 진정 자유로워지니까 국악이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과도
잘 알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 음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전통이든 새로운 형태의 뭐 음악이든 사람들과 흥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얼씨구. 좋지 아니한가? 오늘 아마존과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국악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네. 이 국악이 잊혀지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자주 부르고 또 자주 봐야 되거든요. 네. 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Out of sight, out of mind. 오, 그렇죠. Yes. 네, 자세히 봐야지 아름답고 네. 또 자주 봐야지 맞아요. 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국악이 무대에 오를 기회가 많아진다면 더 새롭고 또 획기적인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얼쑤? 얼쑤? 정말 맞는 말만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쉽네요. 뭔가 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죠 뭐. 아마도 마지막 존재 아마존 얼쑤. 밤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제가 남도 쪽 판소리는 남도 민요를 하는데요. 네. 남도 소리뿐이긴 하지만 살짝 조금 맛만 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좀 넘겨주게. 아니 진짜 막 듣는데 몸에 전율이 온몸에 전율이 쫙 진짜 이게 느껴지네. 소름 돋는다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뭔가.